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감염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 교수입니다. 지난 주말에 책방을 갔다가 그 번역서입니다. 백신의 배신이라는 책. 지금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보로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대통령을 지낸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1968년 대선에 도전했다가 그 역시 형과 마찬가지로 LA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만, 그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입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이고 환경운동가인데 방금 말씀드린 백신의 배신이라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다만 이 번역서를 펴서 제가 제목을 영어 원제를 봤더니 The Real Anthony Fauci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의 본 제목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미국의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을 주도했던 실질적인 방역은 이제 백악관에서 질병관리청, 미국의 CDC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또 미국의 NIH 국립보건연구원의 원장은 프랜시스 콜린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랜시스 콜린스의 경우에는 전공이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이래로 데이터 과학을 통한 유전자 분석 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감염병 알레르기 연구소 NIAID의 소장인 앤토니 파우치가 코로나19의 방역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 앤토니 파우치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아마도 청문회를 통과하리라고 생각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의 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매우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도 많이 됐습니다. 그 논리 전개에 있어서 좀 과격성도 보이고, 다만 이 책의 추천자 중에 놀라웠던 거는 HIV 바이러스의 발견으로 노벨상을 수상했던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몽따니에 박사도 케네디를 지지하는 글을 여기 실었고, 또 mRNA 백신에 있어서 초기 이론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던 로버트 말론이라는 좀 괴짜 과학자도 그를 지지하는 글을 서문에 실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웠습니다. 사실 책을 전체를 소개시켜 드리긴 그렇고, 서문에 나온 내용 중에 참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좀 편향된 시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읽었는데, 예를 들면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 NIAID에 근무하고 또 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 감염병은 물론 만성질환까지 포함해서 질병 발생은 더 늘어났고 전반적인 건강은 악화되었다는 것이 논지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앤토니 파우치는 미국 국민들의 건강과 연구개발에 해악을 끼쳤고, 연구개발에 해악을 끼친 주 이유는 규제당국과 연합하여 제약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것이 그의 논지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소아들 대상으로 특히 필수 예방접종, 또 성인 대상으로도 미국에서는 레커멘데이션을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같이 다 리뷰를 다시 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주장은 서문에서도 밝혔지만, 이제까지 백신의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은 사실상 없다라는 그런 상당히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CDC 2019년 전체 예산 120억 불 중에서 약 50억 불을 백신을 매입해서 배포하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CDC 자체적으로 57개의 백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을 CDC의 구성원이 일부 가져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같은 경우는 상품 특허를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 개 백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 15만 불까지 고위 관료들이 특허에 대한 이득을, 특허 사용료를 챙기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연구 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페이턴시의 일정 부분을 수입으로서 매년 챙겨가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백신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필수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좀 상당히 많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예를 들어 2021년 9월 30일 현재 성적표를 보게 되면 미국이 그 당시까지 코로나로 인한 인구 100만 명당 사망률이 2,100명이 넘어서서 세계 1위다. 즉 앤토니 파우치가 이끈 코로나 초기의 방역이 성적표가 매우 좋지 않고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죠. 격리를 함으로써 얻어진 것은 죽음 아니냐. 그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모성 질환과 발육 부진을 겪었고 또 기본적인 어떤 치료 부진으로 인해서 암, 신부전증, 당뇨 치료가 미루어지고 미확정된 암도 증가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앤토니 파우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가 도리어 승진의 발판이 되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리어 앤토니 파우치가 감염병 연구소장 또는 감염병 연구소에서 일하기 전에 미국의 기대 수명이라든지 건강 상태는 승승장구 증가하고 또 개선이 되어 왔는데 그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는 것이 이 케네디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파우치 박사는 결국 제약 국가를 건설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뭐 정치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로나19 당시에도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 등등 잘못된 허위 정보라고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여러 정보들이 난무한 것을 저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향후 또 다른 감염병 X, 미래 감염병이 뭐가 등장할지 모르지만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가지고 코로나19 때 경험했던 정책들을 되새기면서 다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때 이루어질 반발들 이런 것들을 물론 뭐 100% 무시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서 벌어질 사회, 교육, 경제, 문화 등 다른 분야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편으로 우리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방역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은 이렇게 왈가왈부를 하더라도 이미 mRNA 테크놀로지를 가진 플랫폼으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사가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웅다웅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참 미국에서 어찌 보면 좀 배부른 이런 언론의 자유를 또 느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판을 가한 인사를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상하다. 이게 과연 특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리더로서 꼽히는 걸 보면 참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좀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은 원제 The Real Anthony Fauci라는 책에 아주 곁가지 서문의 일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이 책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마침 이 책을 자기 미국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직접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